자, 승자의 저주 용어만 아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즈니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승자의 저주, 이겼는데 사실 졌다?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 용어로 승자의 저주는 승자의 재앙이라고도 불리며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 M&A 등 막대한 비용이 움직이는 이슈와 함께하기 때문에 뉴스 경제면에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은 승자의 저주 뜻, 유래, 프로세스, 다양한 예시, 피하는 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기사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확정됐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이나 옥션을 소유한 유통업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된 내용인데요. 신세계가 네이버에 이어 2위 사업자로 급부상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온라인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추가 투자 부담도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3조 4천억대의 베팅이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무구조가 악화는 승자의 저주 우려를 넘어야 하는 사인다 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승자의 저주는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 승리를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M&A나 법원 경매 등 공개 입찰 때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를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치름으로써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래, 1950년대 미국 석유 기업들은 멕시코만의 석유 시추권 공개 입찰에 참여했는데 당시 석유 매장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을 추정하여 입찰 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었는데 입찰자가 몰리면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2천만 달러라는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낸 기업이 시추권을 땄습니다. 하지만 실제 측량된 석유 매장량의 가치는 1,000만 달러에 불과했고 결국 낙찰자는 1,000만 달러의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1971년 카펜과 클랩, 캠벨 등 3명의 엔지니어가 논문에 승자의 저주라고 처음 이름 붙이게 되었고 1992년 미국의 리처드 탈러 교수가 저서 제목을 승자의 저주라고 정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프로세스, 법원 경매나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인지도 높은 대상 기업이 나옵니다. 적정한 가치에 맞추어 인수해야 하나 구매하려는 경쟁 기업이 늘어나 입찰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인수자금을 능가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수하게 됩니다. 대상 기업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큰 비용을 빌리게 되고 시장 상황의 변화나 기업 가치의 예측 실패로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이자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인수한 모기업이 현금 흐름마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큰 손해를 보거나 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사들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현재 상황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건설업체에 성정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달라며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확정했다고 나오는데요. 자, 승자의 저주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타항공이 갚아야 할 빚이 2,600억이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운항체계를 위한 신규 자금도 1,50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얘기하는데 성정과 그 관계사는 매출액이 380억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2019년 이스타항공의 매출액이 5,518억이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무리한 인수로 인수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중 유명한데 대우건설 매각건인데요.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매각됐는데 인수자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3년 만에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하고 추후엔 호반건설이 9일 만에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얘기하면 유명한 사안인데요.
2006년 6조 4천억으로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고 2007년은 대한통운을 4조 원에 인수해서 재계 7위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두 회사를 헐값에 내놔야 했고요.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의 전체가 와해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뭉딩그룹 사례도 있는데 2007년 극동건설을 인수했는데 건설과 태양광 산업에도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그룹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게 됐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웅진코일을 잃게 됐는데 나중에 웅진코일을 다시 인수했지만은 게임사 넷마블에 판매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업무 목표에 적합한 기업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률만 높다고 무리하게 잘 모르는 사업 분야에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검증되고 잘 아는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 분야의 기업 인수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은 사업 분야라도 기존 산업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분야는 괜찮습니다. 관련 사업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자의 저주, 이겼는데 사실 졌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승자의 저주 용어만 아시면 되겠죠? 승리를 위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승자의 저주를 잘 알아야 되고 그 피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